안녕하세요. 다란사니까 박전원장입니다. 모발 이식 수술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그리고 한 번쯤은 걱정해봤음직한 문제, 동반 탈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반 탈락은요, 이해를 하려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채취 부위에 동반 탈락이 있고요, 이식 부위에도 동반 탈락이 올 수 있습니다. 채취 부위와 이식 부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채취 부위의 동반 탈락. 자, 채취 부위의 동반 탈락은요,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절개식에서 발생하는 동반 탈락과 비절개식에서도 동반 탈락이 채취 부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개, 비절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다나에서는 어떻게 예방하고 있는가, 그 예방법은 뭔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채취 부위에서 절개식의 경우입니다. 절개식은 제가 누차 수백 번 강조했던 것 같은데, 두피 탄력이 중요하고 디자인 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폭을 어디다가 정하느냐, 디자인의 위치는 어디서 떼느냐에 이 황금 비율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사람의 탄력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첫 번째 관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탄력이 15mm인데 16mm 디자인하면 어거지로 당기는 거니까 터지거나 동반 탈락이나 이런 게 올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15mm면 보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탄력에서 2mm 정도는 완충 지역을 놔두고 채취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탄력을 측정해서 15mm라면 13mm 이하로 측정하는 것이 이러한 현상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두피 탄력이 부족하다면 사전에 두피 탄력 운동을 권장합니다. 두피 탄력 운동, 두피 마사지 하는 영상은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피 탄력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피 탄력 운동, 그리고 H라제 주사법이 있습니다. H라제 주사법은 2013년도에 자랑스럽게도 저희 병원에서 처음으로 아티클을 발표한 방법이고요. H라제 주사법에 대한 영상도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자, 두피 탄력이 중요하고 두피 탄력을 늘리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두피 탄력 운동, 그 다음에 H라제 주사법입니다. 이런 거를 잘 하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예측은 100% 되는 건 아니고요. 비교적 모발이 얇고 두피가 약하고 또 2차 수술인 경우, 2차나 3차 이렇게 재수술인 경우에 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합법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단층 봉합이 아니고 양층, 두층 봉합으로 하는데요. 모낭의 아래쪽으로 녹는 실로 봉합을 단단하게 해주고, 위쪽은 나일론, 가장 안전한 나일론으로 연속 봉합법을 통해서 모낭의 아래로 통과하고 위로 통과해서 모낭이 다치지 않게, 그래서 두피의 혈액순환을, 혈행을 이렇게 저하시키지 않는 봉합법으로 깔끔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절개에서 그런 문제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100% 예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비절개인 경우에는 어떤가? 비절개에서는 혈행에 제약을 주는 상황들이 많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모발 이식 수술에서 국소혈관 수축제로 많이 사용하는 에피네프린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 돼요. 자, 이 에피네프린을 필요량 이상으로 쓰면은 혈관이 수축돼서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에피네프린을 불필요하게 많이 쓰지 않는 노하우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모발과 모낭 크기에 딱 맞는 펀치의 크기를 써야지, 모낭을 쉽게 뽑으려고 펀치를 큰 거를 쓰면 상처가 크게 남아서 이런 동반 탈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 하나는 이 모발을 뽑기 위해서 3mm면 3mm, 4mm면 4mm의 펀치 깊이가 필요한데 불필요하게 막 왕창 깊이 펀치를 하는 경우에 당연히 이 아래쪽으로 이루어지는 이 혈행의 길목이 많이 다치게 돼서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펀치의 밀도도 중요합니다. 펀치의 밀도라는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넓은 공여부에서 고르게 밀도를 떨어뜨려 가면서 해야 되는데, 좁은 범위에 집중적으로 펀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더 잘 생길 것입니다. 이런 게 절개 비절개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될 거예요. 경험이 많으면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절해서 이런 거를 최대한 예방을 하는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냐? 절개에서는 두피 탄력 말씀드렸고요. H라제 주사를 쓰는 방법, 그리고 두피 탄력 운동을 미리 시켜주고 그 사람이 탄력과 밀도, 굵기를 잘 고려해서 그런 현상이 안 생길 만한 황금 비율 디자인을 해서 채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비절개식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에피네프린을 적정량을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귀 뒤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단단하게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거기를 영어로는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라고 하고 한글로는 유양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양돌기 부위가 피부가 아주 얇고 만져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주 얇고 혈행이 좀 안 좋은 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위를 조금 펀치를 피해주면 그런 현상이 덜 생기는 것 같더라 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요령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이 100% 되는 것은 아니라서 이런 거를 다 지켜도 어쩔 때는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이 그런 현상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채취 부위의 동반 탈락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식 부위의 동반 탈락이에요. 이식 부위의 동반 탈락은 마찬가지로 에피네프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딱 필요한 만큼 최소량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겠고,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건데 언제나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식이라는 거는 이 피부에 1000번, 2000번, 3000번에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이나 바늘을 이용해서 상처를 낼 때 얼마나 균일하게 불필요한 깊이로 찌르지 않고 깔끔하게 깨끗한 테크닉으로 이거를 슬릿을 내고 이식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잘 하면 사실은 이식 부위에서도 동반 탈락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지켜도 체질의 문제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간혹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사실은 동반 탈락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3에서 4개월째면은 회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동반 탈락이 생기면 대처법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술하셨던 병원에 가서 상의를 하시고요. 대부분은 지켜봐도 좋아집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미녹시딜 같은 거를 쓰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미녹시딜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메조세라피라든지 이런 주사요법을 통해서 두피 모발에 좀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모발이 빨리 돌아오도록 해주는 그런 보조적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다시 다 99% 이상 회복을 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3에서 4개월까지 기다리시면 대부분 이식 부위나 채취 부위 모두 회복을 한다는 거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비절개 방식은 흉터가 안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절개식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흉터가 남습니다.